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가 베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베팅이란 뜻은 공구시 정각에 주식시장이 열립니다. 열리는데 그 공구시 이전에 주문을 내서 시작과 동시에 주문이 체결되게 하는 방법이 시가 베팅입니다. 이 시가 베팅을 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기회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배우자는 시가 베팅만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육을 시켜야 할 내용은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가 베팅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시가 베팅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기준봉이 무엇인가, 기준봉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이 시가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대 분석을 할 것인데 이 저항대 분석은 주식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저항대를 모르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절대로 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목은 시작과 동시에 바로 쭉 하락을 하고 어떤 종목은 시작과 동시에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저항대 분석을 못하면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돈을 잃게 되고 저항대 분석을 잘하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오른 종목 중에서 내일 공략 가능한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시가 베팅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베팅을 하게 되면 08시 59분 50초에 시가 주문을 냅니다. 내가 10주를 사겠다든지 10주를 팔겠다든지 이 09시 50초에 주문을 내는 것이 시가 베팅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크게 시가 베팅은 어떤 순서로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각 항목별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 베팅은 첫 번째, 검색기에서 검색된 종목 중에서 특정한 패턴을 가진 차트를 선정한다. 특정한 패턴을 가진 차트를 선정한다. 두 번째, 선정한 종목의 저항대를 분석한다. 세 번째, 예상 체결비가 높은 종목을 공략한다. 자, 이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가 베팅을 할 때 저는 시가 베팅 검색식 3개를 이렇게 동시에 띄워놓고 종목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요거 한 개를 쓰거나 두 개를 쓰거나 세 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보다 높은 확률로 좋은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의 검색식을 띄워놔서 실시간 종목이 나타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검색기를 제가 HTS 프로그램에 띄워놓은 상태에서 시가 베팅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개의 검색기에서 검색된 종목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른 종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최종안 시가 베팅 최종안에는 DI, 모나리자, YC, 머트가 떴고요. 두 번째 시가 베팅 세력주에는 DI, 모나리자, YC가 떴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검색식을 봤을 때 DI 똑같죠? 모나리자 똑같죠?
YC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은 동일한 종목이 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 베팅 상승고라는 검색식을 보시면 한국석유, 모나리자, 화성밸브, 시사이트, 워트 이렇게 종목 5개가 떴는데 요 앞에 거랑 중복되는 것은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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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리자 이렇게 떴고요. 워트는 여기는 안 떴는데 여기 떴죠. 워트 중복됐고요. C사이트는 아무 데서 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떴습니다. 화성밸브 여기 안 떴는데 여기 떴죠. 이렇게 종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종목들은 총 합해서 많아야 10종목, 적으면 한 종목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종목들은 이 검색식은 어떻게 검색되도록 만들었냐 하면 전일 고가 대비 금일 아침에 예상 시가가 높은 종목만 검색되도록 세팅을 해놨는데요. 검색 방법이 조금씩 틀립니다. 조금씩 틀린데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할 만큼 다들 좋기 때문에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검색기에서 종목이 이렇게 떴잖아요. 떴으면 이 중에서 패턴 1 또는 패턴 2만 찾습니다. 다른 종목은 찾지 않습니다. 다른 패턴을 가진 종목들은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패턴 1은 기준봉, 고가입니다. 고가, 종가, 시가인데요. 고가 위에서 아침에 예상 시가가 뜨는 이런 패턴을 찾으시고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기준봉보다 더 높이 발생된 이 캔들의 고가 있죠. 이 고가 위에서 시가가 형성되는 패턴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략하는 종목은 기준봉 고가보다 시가가 높이 형성된 종목 패턴 1, 그 다음에 기준봉보다 높은 캔들, 이게 높죠. 높은 캔들의 고가보다 예상 시가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공략을 뽑습니다. 요 중에서 그것을 선정해서 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기준봉보다 높은, 기준봉 고가보다 높은 이런 말을 하면서 기준봉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기준봉이 무엇인가 하면요. 기준봉, 기준이 되는 캔들을 말합니다. 기준봉은 기준이 되는 캔들, 요것을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기준봉. 그 개념을 살펴보면 평소와는 다른 장대 양봉을 가진 캔들이다. 그리고 엔드입니다. 오어가 아니고 평소와는 다른 장대 양봉의 캔들이면서 평소와는 다른 거래량을 가진 캔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의가 애매모호하죠. 평소와는 다른, 이게 평소와는 다른 이렇게 애매하기 때문에 요것을 검색식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검색식에는 수치화가 된 것만 검색을 하지 이렇게 평소와는 다른 종목을 찾아라 하면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검색식에서 사용할 때는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되는 장대 양봉의 캔들 앤드 전일 대비 500% 이상의 거래량을 가진 캔들을 바로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기준봉.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저께 공략은 하지 않았지만 어제 나타난 캔들입니다. 보시면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의 장대 양봉, 요게 전일 대비 이 봉 대비 17.6%나 오른 봉입니다. 17.6%나 오른 종봉. 얘는 전일 대비 전일 요 종가가 요 빨간색은 여기가 저가, 시가,
종가, 여기가 고가가 되고요. 파란색은 시작가가 여기입니다. 시작가가 여기고, 시작가가 여기고, 시작가가 여기입니다. 시작가가 여기고, 요게 고가, 저가, 요게 종가입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대비 14.7%로 올랐습니다. 8% 이상을 올랐죠. 그래서 얘를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요거도 보시면 전일 종가 대비 11%나 올랐습니다. 8% 이상 올랐죠. 그래서 얘도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거래량을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보시면 요 17.6% 오른 날은 거래량이 전일 대비 2,952%, 약 30배 정도가 거래량이 확 증가를 했습니다. 30배 정도. 그 다음에 요 날은 전일 대비 거래량이 12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1219%를 증가했습니다. 요 날은 전일 거래량 대비 423%를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는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을 가진 게 맞고 전일 대비 500%가 됐으니까 얘는 기준봉이 되는 거죠. 기준봉. 딱 봐도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 두 번째 기준봉도 전일 대비 거래량이 500% 이상이고 요 상승률도 전일 대비 8%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도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거래량이 423%, 500%가 안 되죠. 500%가 안 되지만 500%에 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도 기준봉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있을 때 있는 차트를 저희가 공략을 합니다. 요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삼고 공략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봉에 대해서는 다음에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검색식에서 종목이 이렇게 둘, 셋, 넷, 5개가 떴고요. 여기는 3개가 떴고요. 여기는 4개가 떴는데 이렇게 검색식을 하나하나 클릭을 하면서 이런 모양을 가진 종목을 찾는 겁니다. 이런 종목, 이런 패턴을 가진 종목을 찾는 겁니다. 패턴 1, 패턴 2, 요것만 봅니다. 다른 거 안 봅니다. 자, 검색된 종목 중에서 패턴 1과 패턴 2를 찾는다고 했죠. 자, 찾는데 여기서 또 조건이 한 가지 더 붙습니다. 이 장대 양봉, 이거는 오늘 거고요. 오늘 거.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찾아야 됩니다. 오늘 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요 기준봉이 있죠. 요 기준봉보다 더 높은 요 봉의 고점을 위에서 형성된 시가가 이거지 않습니까? 요렇게 된 종목을 찾는데 완전한 신고가. 보시면 왼쪽에 아무것도 없죠? 얘가 제일 신고가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기준봉이 생기고 기준봉을 보다 더 높은 캔들 고가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요거니까 얘는 좌측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한 신고가입니다. 이런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는 것은 완전한 신고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신고가, 최근 5봉이나 10봉 중에서 신고가, 여기 5봉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 중에서 얘가 가장 높잖아요. 신고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이 기준봉보다 높은 캔들이 있지만 최근 중에서는 얘가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찾는 패턴은 완전한 신고가 또는 최근 신고가 종목 중에서 이런 모양을 가진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매수 안 하는 거 있습니다. 기준봉이 있더라도 매수 안 하는 차트가 있습니다. 요 보시면 얘가 기준봉이죠. 기준봉인데 기준봉보다 높은 캔들의 고가가 여기죠. 근데 시가가 여기서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공략 안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봉의 고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위에. 근데 오늘 아침에 시가가
얘보다 낮잖아요. 그럼 이런 거 공략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략하는 종목은 검색기에 뜬 종목 중에서 기준봉보다 높게 형성된 이런 차트 또는 기준봉보다 높은 캔들의 고가 위에서 시가가 형성되는 차트, 요 두 종류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완전한 신고가냐, 최근 신고가냐, 요거만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패턴 1과 패턴 2 중에서 완전 신고가 또는 최근에 신고가가 된 종목을 찾았다면 두 번째는 저항대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 파란색 음봉인 경우에는 여기가 시가, 여기가 고가, 요게 종가, 요게 저가라고 그랬잖아요. 시작해서 딱 올라야 되는데 요 저항대에 맞고 상승을 못하고 하락을 쭈루루루루루루 한 겁니다. 이 저항대 분석을 못해서 저항이 이렇게 생긴 종목을 매수를 하면 바로 돈을 잃게 됩니다. 바로 돈을 잃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런 시가 위에 이런 저항대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저항대가. 이게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저항에 맞아서 쭈루루루루 내려오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저항 시작했는데 요 저항대에 맞고요. 쭈루루 조금만 오르다 말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5%만큼 내려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0만 원에서 한 100%는 100만 원 정도는 잃었다고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저항대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키움증권 HTS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봉이 요거죠. 기준봉보다 높은 캔들에 위에서 시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시가가 형성이 됐는데 요 좌측으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패턴 2 모양인데 패턴 1이 아니고 패턴 2잖아요. 패턴 2인데 좌측에도 아무것도 없는 완전 신고가가 되는 거죠. 완전 신고가가 돼서 시작과 동시에 요만큼 상승한 겁니다. 얘는 시작과 동시에 무려 18.8%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분봉 5분봉으로 보시면 시작과 동시에 이만큼 싹 오른 겁니다. 이만큼. 자,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1분봉으로 볼게요. 1분봉으로 보시면 자, 시작했을 때 시작과 동시에 1분 만에 무려 8%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하락했다가 또 이만큼 올랐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결국은 1분, 2분, 3분, 4분 동안 연속적으로 올라서 무려 18%나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180만 원을 번 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오르냐? 아까 말한 저항대가 걸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항대 분석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저항대 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저항대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캔들의 고가가 걸리는 거, 시작하는 부분에 고가가 걸리는 거, 시작 부분에 고가가 걸리는 거, 이런 것을 제외하고 또 저항을 막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피봇 2차 저항선이라는 것인데 요게 있으면 요게 시가 바로 위에 있으면 저항받고 올라가질 못합니다. 이 차트는 시가 위에 2차 피봇이 있고요. 또 전고점이 있습니다. 전고점. 두 개가 겹치니까 더 엄청 강력하겠죠. 그래서 얘는 시작과 동시에 바로 쭉 하락한 겁니다. 얘도 보면
시작을 해서 이만큼 올랐는데 피봇에 걸려가지고요 내려왔습니다. 피봇에 걸려서 얘도 시작과 동시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피봇하고 전고점에 여기에 걸려서 내려온 곳입니다. 피봇 2차 저항선이 아주 강력한 저항력을 발휘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8282 호가창인데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주문이 바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두 줄을 사겠다. 두 줄을 누르면 여기에 두 줄이 찍힙니다. 그래서 바로 매수가 이루어지고 이쪽에 두 줄을 누르면 바로 매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요거를 한번 누르면 피벗 2차 저항선이 24,500원에 걸린다고 써 있습니다. 24,500원. 보실까요? 24,500원. 24,500원. 자, 여기가 피봇입니다. 여기가 피봇인데 얘가 한 번만에 뚫고 올라갔습니다. 피봇을 한 번만에 뚫고 샥 올라갔습니다. 자, 다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피봇입니다. 피봇 2차 저항선. 자, 주식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시가를 돌파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이루고 있는데 요 피봇 요게 걸려서 이렇게 하락을 해버립니다. 통상적으로 피봇은 강력한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돌파를 하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는 라운드 피겨라는 게 있습니다. 라운드 피겨. 첫 번째는 캔들의 고점이 걸리면 안 된다. 두 번째는 피벗 2차 저항선이 시가 부근에 있으면 안 된다. 세 번째, 라운드 피겨에 걸리면 안 된다. 이건데 라운드 피겨가 뭔가면 끝자리가 000, 000으로 시작되는 것을 라운드 피겨라고 합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만원, 11,000원, 12,000원. 자, 내가 아침에 시가가 만약에 4,950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는가 하면 요 5,000원의 라운드 피겨에 걸려서 상승을 못 합니다. 자, 시가가 9,990원입니다. 그런데 얘가 상승을 못 합니다. 왜? 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에 걸려서 상승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키움증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000 들어간 데가 라운드 피겨라고 했죠. 그러면 자, 여기가 4만원입니다. 4만원대. 자, 4만원대 보시면 대부분이 상승을 못하고 다 하락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시작을 하려다가 요만큼 뚫고 가지만 라운드 피겨에 4만원에 걸려서 하락을 하고요. 얘도 상승을 여기서부터 했는데 여기 4만원에 걸려서 더 상승을 못합니다. 보시면 얘도 4만원에 걸려서 상승 못하고 하락으로 갔죠. 얘도 시작했는데 4만원에 걸려서 다시 하락을 합니다. 얘도 4만원에 걸려서 더 상승을 못합니다. 얘는 바로 하락하는 거죠. 4만원대에 걸려서. 이 라운드 피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라운드 피겨에 걸리면 다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합니다. 힘이 강하면 뚫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라운드 피겨에 걸리면 잘 상승을 못하고 특히나 시가 주변에 라운드 피겨가 있으면요 거의 90% 이상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못 올라갑니다. 라운드 피겨에 바로 겁먹고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상 시가 자리에 저항대가 없어야 한다. 두 번째, 예상 시가 근처에 피벗 2차 저항선이 없어야 한다. 빨간 점선이 있죠. 이게 피벗입니다. 피벗 2차 저항선. 세 번째, 라운드 피겨가 존재하면 안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 세 개의 저항대가 없더라도요. 상승 여력이 없으면 상승을 못 합니다. 어떤 것은 10%, 20%, 30%까지 먹을 수 있는데 어떤 것은 1%, 2%밖에 못 먹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얘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얘는 패턴 1이죠. 패턴 1. 기준봉 고가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됐으니까 패턴 1이죠. 패턴 1이고 얘는 최근 신고가죠. 좌측에 있으니까. 그럼 얘는 상승을 어디까지 하느냐? 여기까지밖에 상승을 못합니다. 여기까지. 통상적으로. 얘는 여기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통상 요 정도 선에서 대부분 매도를 합니다. 상승 여력이 이만큼 있는 것입니다. 자, 얘도 얘는 패턴이죠. 패턴이. 기준봉보다 높은 캔들 이거죠. 이거. 요거의 고가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패턴입니다. 패턴이고 얘는 완전 신고가가 아니라 최근 신고가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힘이 없으면 여기까지밖에 상승을 못합니다. 여기까지밖에 요만큼밖에 상승 여력이 없는 거죠. 근데 얘는 힘이 좋아서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기 저항선 여기까지. 만약에 힘이 더 좋았다면 여기까지 뚫었겠죠. 그리고 힘이 더 좋았다면 여기까지 상승을 했을 것입니다. 자, 얘를 보면 시가가 여기죠. 시가. 패턴 1에 완전 신고가죠. 완전 신고가가 아니라 최근 신고가인데 여기서 시작해서 출발을 이렇게 했는데 상승 여력이 여기 고점에다 걸린 겁니다. 상승 여력이 이만큼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 여력이 없는 종목을 고르면 안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1%밖에 없어서 상승을 못하고 하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까 1번 상승 가능한 차트를 찾는다. 2번 저항선 분석을 한다. 3번 이제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을 선정하였다면 예상 체결비가 가장 높은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종목이 검색됐는데 이 중에서 얘가 예상 체결비 어제 대비 오늘 아침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체결비가 얘는 2.8%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높죠. 그럼 얘를 공략했어야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보면은 C사이트가 86%,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무려 어제 거래량의 80%가 거래가 체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얘는 5.3%. 얘는 이렇게 좋아서 시작과 동시에 얘는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공략을 못하고요. 얘 화성 밸브는 예상 체결량이 5.3%입니다. 그래서 얘를 공략했다면 어저께 무려 33%나 먹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DI는 예상 체결비가 2.8%여서 상승률이 10.5%에 불과했는데요. 이 화성 밸브는 예상 체결비가 5.3%로 높아서 상승률이 33%라 됐습니다. 자, 예상 체결비를 구하는 공식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상 체결비를 구하는 공식은 전일 거래량 대비 금일 예상 체결량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예상 체결비를 어떻게 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보시면 0118 종목별 예상 체결인데요. 여기 보시면 08시 59분 45초에 예상 체결이 1614주입니다. 1614주 나누기 어제 거래량이 54,847주입니다. 54847 54847는 하면 얘는 어저께 예상 체결이 약 2.9%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찾기가 힘들죠. 이렇게 찾아가지고 계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자동으로 찾는 방법 그리고 수동으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체결비를 구하는 식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 식을 잠시 수정했습니다. 예상 체결비를 구하는 식은 금일 아침에 08시 59분 50초에 예상 체결량을 전일 거래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거래량이
평소의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요 검색기에 나온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휴스틸은 예상 체결비가 6.6%, 에코엠 드림은 전일비가 2.7%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예상 체결비라고 그랬죠. 예상 체결비 이렇게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2.8%, 1.5%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요거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요게 아침에 예상 체결 가격, 요게 전일 고가입니다. 여기에 뜨는 종목들은 전부 다 이 어제 고가보다 높습니다. 이 예상 체결 시가가 54, 56, 180, 185, 124, 128이잖아요. 이런 종목만 여기에 뜨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시고요. 예상 체결비 얘를 잘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거래량이 똑같으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일 거래량이 평소와 다르다면 이렇게 어제 거래량이 평소보다 엄청 많죠. 이런 경우에는 3일치 평균을 내서 그것을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3일치요. 그래서 요 거래량 더하기 이 거래량 더하기 이 거래량 나누기 3 하면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 평균을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두들겨야 하는데 그러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점선을 만들어 놨죠. 3일 평균 거래량 요것을 딱 이렇게 마우스를 대고 있으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자, 요 거래량은 548만 5천 주고요. 전일 대비 1504%가 증가했고 3일치 평균 거래량은 3 써있죠. 3일치 평균 거래량은 224만 3천 주입니다. 3일치 평균. 그래서 요 거래량 그 다음에 안 쓰고 이게 큰 경우에는 요 3일치를 쓰는데 예상 체결비 자 이렇게 나오는데 예상 거래량 나누기 요 3수인 요거를 요렇게 나누면 약 2.4가 나옵니다. 2.4 다른 걸 잠시 볼까요? 자 보시면 거래량이 다른 데보다 평소보다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 세 개를 나눠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요거 3으로 돼 있잖아요. 869만 3천 주가 3일치 평균 거래량입니다. 8893입니다. 자, 예상 체결량이 20만 188주입니다. 204188 나누기 3일치 평균 거래량이 8693000는 얘는 아침에 2.3%가 되는 거죠. 2.3%. 예상 체결비가 2.3%가 되는 겁니다. 요새 같은 장에서는 2.3%면 양호한 겁니다. 2.3% 수준. 그런데 이렇게 3일치를 보고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예상 거래량 나누기 2243 하면 이게 나오는데 2.4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 거래량 있죠. 요 거래량에 요거를 나누면 2.4가 됩니다. 2.4. 2.4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1승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예상 체결비가 0.7이 나왔어요. 그러면 약 2.5를 곱해주면 되겠죠. 2.5. 그러면 0.7 곱하기 2.5면 얘는 실제 예상 체결비는 1.68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상 체결비 나누기 요 3을 하면은 계산기 두들게 되니까 복잡하니까 요 거래량 대비 3일치 평균 거래량이 2.4배다. 그래서 요거를 비고란의 메모에 미리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2.4를. 그래 놓고 요게 검색식에 요게 뜨면 여기다가 요거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반올림해서. 그럼 얘 같은 경우 반올리면 2죠. 27이 14. 1.4%. 큰 차이가 없죠. 만약에 얘가 2.7이다. 그럼 3으로 37이 22, 2.1이 되는 거죠.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언제 시간인 내가 한정되어 있는데 언제 3일치 평균을 내서 예상 체계비의 계산기를 두드리나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거래량, 요 나온 거래량 나누기 요걸 하면은 비율이 나타납니다. 3일치 평균 비율이 2.4가 됩니다. 거기다가 얘를 반올림 하는 겁니다. 얘는 반올림 하면 2가 되는 거죠. 2. 그러면 0.7 곱하기 2. 그러면 얘는 27이 14. 1.4%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가 베팅 공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요 절차를 거치면 여러분들도 시가 베팅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색기에서 검색된 종목 중에서 특정 패턴 1과 2를 가진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완전 신고가 또는 최근 신고가를 가진 종목만 선정을 합니다. 선정된 종목의 저항대를 분석하는데 요거는 저항대뿐만 아니라 피봇 2차 저항선 또는 라운드 피겨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항대, 피봇 2차 저항선, 라운드 피겨를 한 다음에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예상 체계비가 가장 높은 종목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24년 6월 5일, 그러니까 어저께 검색식에 뜬 종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겁니다. 검색기에 뜬 종목이 DI, 한국석유, 모나리자, PNT, 워트 5개 종목이 있는데요. 얘들이 다 전일 고가보다 시가가 높습니다. 전일 고가보다 시가가 높습니다. 전일 고가보다 시가가 높고요. 전일 고가보다 시가가 높습니다. 이렇게 이런 종목만 검색에 뜹니다. 이 중에서 최근 신고가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완전 신고가네요. 완전 신고가. 얘는 패턴 2입니다. 기준봉의 고가가 아니고 기준봉보다 높은 요 봉의 고가 위에 시가가 형성됐죠. 패턴 2의 최근 신고가. 얘도 패턴 2의 완전 신고가. 얘도 패턴 2의 완전 신고가. 이렇게 세 개가 된 겁니다. 얘는 부분 신고가죠. 그래서 이 세 개를 공략을 하는데 하나 모나리자, 하나 한국석유, DI를 공략하는데 이 중에서 예상 체결량이 가장 높은 게 어느 거죠? 얘잖아, 얘. 예상 체결량이 가장 높은 거. 예상 체결비가 가장 높은 거. 4.2, 2.5, 3%. 얘를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5.1%를 여러분이 먹는 거죠. 5.1%를. 얘는 예상 체결비가 2.5%인데도 상승이 18.8%가 되는 겁니다. 완전 신고가니까요. 얘는 예상 체결비가 3%인데 10.5%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떤 것은 많이 올라가고 어떤 것은 낮게 올라가는데 예상 체결비가 높은 곳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이 공략하기가. 얘도 하락했다 올라갔기 때문에 공략이 힘듭니다. 그러나 얘는 하락 없이 바로 쭉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을 안 하고 쉽게 5.1%를 벌 수가 있습니다. 왜? 아침에 예상 체결되는 체결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힘이 쭉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예상 체결비가 높은 종목을 공략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편하게 쉽게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교육을 마치고요. 다음에 시간이 날 때 한 번 더 여러분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준봉에 대해서, 저항대 분석에 대해서
공략 가능한 종목을 찾는 방법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사항들은 한 번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10번 이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만 이것을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그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